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이 무릎의 경우 하루 종일 사용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걸을 때에도 우리 체중의 1.3배 정도의 하중이 이 무릎에 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아니면 경사진 산을 오를 때에는 무려 5배에서 최대 7배까지의 하중도 체중 부담이 늘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이 날씨가 좋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야외 활동보다는요. 나에게 맞는 강도의 적절한 야외 활동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만성 통증을 부르는 무릎 관절염, 비수술 치료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 무릎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생방송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평소에 이렇게 봄날에 나는 한참 일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픈지 이런 아픈 통증을 좀 뿌리째 뽑고 싶은데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하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문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짜 인기 많은 양혁재 원장님 모시고 방송 나누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날이 좋아서 이제 꽃놀이도 네. 가고 뭐 봄소풍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하시려면 무릎이 맞습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사실 무릎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픈 건 참고 지내야지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퇴행성 관절염도요, 이 단계마다 적절한 치료법이 있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더 진행되지 않고 막으면서 통증을 훨씬 더 덜 느끼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고 계속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밖에도 치료나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서 수술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시술이 뭔가 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의료진을 불신하거나 다시는 이제 수술 안 해야지라고 하고 대부분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 10중 8구는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연골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오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프면 대부분 병원에 가시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런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참고 참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약간 다리가 원래 난 옷자형 다리였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 갑자기 아픈 다리가 더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갑자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어떤 모임을 갔더니 뒤에서 바라보더니 다른 친구분이 너 갑자기 이렇게 뒤뚱뒤뚱 걷니? 라고 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리가 갑자기 확 휘어지면서 이 옷자형 다리가 변형이 진행돼서 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보행도 힘들어지고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서 인공관절까지 하게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퇴행성 관절염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기이냐, 중기이냐, 후기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염을 그냥 간단하게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증상이 무릎에서 각자 딱딱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약간 좀 시큰거리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좀 지나고 나면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비교적 관절염 초기 단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굳이 병원을 안 오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리치료랑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요법을 통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네. 혹시라도 이게 내 증상이 좀 약간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안 빠지고 뻐근하고 갑자기 처음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럴 때 힘들고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좀 통증이 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중기로 넘어갔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정확한 주사 치료나 재생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관절염을 재생을 유도해서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잘 그래도 진행되는 거 막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또 이걸 또 시기를 놓쳐서 참다가 또 너무 아파서 물 차고 붓고 아파서 쑤시고 아파서 보행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해지시면 이 정도는 이제 말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술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적인 좀 통증이 훨씬 덜한 치료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좀 계단이 두려워지고 네. 앉았다 일어나는데 일어났다 앉는데 이렇게 자세 바꾸는데 힘들어지신다면요. 본격적인 좀 치료를 고민해 볼 시기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겁도 많아지고 걱정도 느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절개로 받아볼 수 있는 좀 손쉬운 치료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새 무릎 안 좋으면 주사들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워낙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이제 어떤 주사를 맞고 왔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몰라 하여튼 알아서 거기서 몇 번 놔줬어라고 했는데 주사 맞았다. 요것만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사라는 것도 단계별 치료가 있고 네. 또 해야 될 주사가 있고 안 낼 주사가 있는데 어떤 주사를 맞을지 모르면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서 치료를 하기가 참 곤란할 수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이제 내 무릎에 대해나 어깨나 어떤 주사를 맞더라도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기억을 하시고 치료를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주사가 어떤 주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당장 통증만 없애주세요. 이 염증이나 이런 통증만 좀 붓기만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뼈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왜 뼈 주사라는 얘기를 듣게 되냐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게 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관절염이 급격하게 빨리 망가져서 결과적으로는 병의 진행을 더 빨리 촉진시켜서 수술을 더 가깝게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맞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이게 뼈 주사인지 스테로이드 주사인지는 알고 그거는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것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연골 주사를 보험으로 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꽤 많이들 맞고 계시긴 하지만 이 연골 주사라고 해서 재생이 되거나 연골이 재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팅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DNA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PDRN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이게 뉴클레오헥산이라는 DNA 성분이 결국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면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주사들을 많이 맞고 있고 그 밖에도 인대,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인대라는 조직들의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증식 주사, 이런 인대 강화 주사 같은 것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없지만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이 증식 주사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증식 주사의 과정은 간단하게 손상된 조직의 인대나 힘줄 쪽 그쪽에 이제 정확하게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하게 되고요. 그 약제의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염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그때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작용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삼투압으로 인해서 세포의 성장 인자가 활성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근본적으로 재생이 돼서 근본적으로 이 아물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식 주사는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증식 주사는 모든 인대, 이제 관절마다 다 인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아픈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 한 비교적 10분에서 15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절개 없이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게 되고요. 모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하고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통증이 재발하거나 그렇게 쉽게 재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증식주사의 치료 과정과 또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효과는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세 아버님이신데 사실은 무릎 수술을 해라 권유를 받으셨던 분인데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충분히 좋아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절실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었는데 등산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가장 유일한 낙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등산 내리막길에서 심한 통증이 오면서 그다음부터 쩔뚝거리면서 못 걷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내 몸에 대한 자신감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무조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살게 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네.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실망했었는데 혹시나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이 증식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꾸준한 증식 치료와 함께 동시에 또 생활에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개선하면서 최대한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 왼쪽에 심하게 하얗게 염증으로 꽉 차 있으면서 연골판이 좀 많이 찢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찢어진 연골판들이 섬유화된 조직으로 나오면서 현재 5번 맞고 나서는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또 가벼운 등산도 지금 현재는 잘 지내시는 분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우, 너무 다행이네요. 네, 무릎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치료법이 맞을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